갈매기 조나단과 함께하는 한강 시간 여행. 오늘도 제 친구들은 시끄럽군요. 먹을 것 좀 준다고 유람선만 나타나면 저렇게 달려들다니. 뭐 사람들도 즐거워하니 불만은 없습니다만 같은 갈매기 입장에서 전 좀 부끄러워요. 너무 자존심이 없는 것 같잖아요. 한강에 왜 갈매기들이 있느냐고요? 한강을 따라 서해의 갈매기들이 올라왔거든요. 막상 와보니 사람들도 친절하고 살기도 편하니까 눌러 앉은 거죠. 인사가 늦었군요. 저는 한강에 사는 갈매기예요. 이름은 조나단. 그러니까 갈매기 조나단이라고 불러주세요. 혹시 제 이름 들어보셨나요? 네, 저는 소설 갈매기의 꿈, 그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입니다. 저는 갈매기 사회에서 좀 괴짜로 통하는 녀석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갈매기들은 해수면 위에서 낮게 날아요. 그렇게 해야 물고기를 잡기 쉬우니까요. 특히 어선을 만나는 나는 완전 대목이죠. 인간들이 생선을 손질해서 내장을 바다에 던지거든요. 하지만 전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가능한 한 더 높이 날아오르는 것, 제 한계를 넘어서는 것, 그게 제 꿈이었거든요. 갈매기의 꿈, 갈매기 조나단의 꿈. 다들 비웃었지만 결국 전 신비로운 저 하늘 끝까지 날아오르는데 성공합니다. 전 생명체가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때의 감동이란. 자, 이제 전 여러분과 함께 한강을 날아볼까 해요. 선사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강에서 있었던 일들, 그걸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넓은 시선으로. 제가 한강변에서 처음 사람을 본 건 선사시대였습니다. 빙하기의 추위를 피해 저 먼 북쪽에서 나무로 내려온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돌을 갈아서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간석기라고 하죠. 사람들은 간석기를 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한강은 축복받은 곳이었어요. 땅은 비옥하고 강에는 물고기가 많았고요. 이들은 움집을 지었습니다. 먼저 바닥을 1m 넘게 팝니다. 동그랗게요. 그런 다음에는 나무로 뼈대를 세우고 지프로 지붕을 덮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거든요. 지금도 선사시대 사람들이 살던 이 장소는 암사동에 남아 있습니다. BC 18년, 한강변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고구려 임금 동명성왕의 아들 온조가 이끄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온조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친형 비리와 함께 자신의 조국 고구려를 떠나 이곳 한강유역의 나라를 세웠죠. 백제 역사의 시작입니다. 온조는 이 한강유역의 터를 잡고 나라를 세운 후 이름을 십제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백제로 바꿨어요. 당시 온조가 나라를 세운 장소는 지금의 송파구 풍납토성과 몽천토성이 있는 자리라고 합니다. 두 곳 다 바로 옆에 한강을 끼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요. 한강 덕분에 백제는 아주 번성했답니다. 한강 주변에는 비옥한 토지가 많아서 농사도 잘 되었고, 또 한강을 따라 백제의 배가 멀리 서해를 통과해 외국까지 가서 무역을 하기도 했죠. 반대로 먼 나라 배들이 백제까지 오기도 했고요. 와, 배 들어온다! 저거 봐요, 비단이야, 비단! 그러다 보니 북쪽의 고구려, 남쪽의 신라는
호시탐탐 이 한강을 차지하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백제는 한강변에 산성을 쌓았습니다. 그게 바로 아차산성이에요. 그러다 서기 475년 고구려 장송왕의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당시 백제를 다스리던 계로왕은 고구려 군에게 붙잡혀 지금의 한강변 아차산에서 비참하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계로왕의 뒤를 이은 문주왕은 백성들을 이끌고 한강변을 떠나 지금의 충청남도 공주로 갑니다. 그때부터 현대 사람들은 웅진백제라고 불러요. 공주의 옛날 이름이 웅진이거든요. 그리고 온조왕이 한강변에 나라를 열고 문주왕이 한강변을 떠나기 전까지 500여 년간 우리는 이 시기를 한성백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한동안 이 한성백제를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랬다가 1925년 한강에서 대홍수가 일어나 풍납토성에서 청동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성백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죠. 지금도 송파구 풍납동에 가면 풍납토성의 일부가 건재하게 남아 있습니다. 좀 전에 홍수 이야기를 했죠. 1925년 한강에는 역사상 최악의 홍수가 일어났는데 이 해가 을축년이라서 을축년 대홍수라고 합니다. 당시 자료에 의하면 이때 물에 빠져 죽은 사람만 647명이고 무려 7만여 채의 집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게다가 당시 우린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상태였어요. 정말 여러모로 힘들고 슬픈 시절이었죠. 바로 그때 한성백제의 유적이 우연히 발견된 거예요. 이때 조선인들은 우리 민족의 영광스러웠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많은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조선은 광복을 맞이했어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1950년 한국 전쟁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정부는 한강 다리를 폭파합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부산으로 퇴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군의 추격을 조금이라도 늦추려고 한강 다리를 폭파했죠. 하지만 바로 그때 다리를 건너던 많은 피란민들이 죽고 말았답니다. 지금도 한강이 안고 있는 슬픈 역사지요. 전쟁이 끝나고 한국인은 다시 일어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강 종합 개발을 시작했죠. 한강에 다리를 놓아 서울 여기저기를 연결하고 준설 작업을 하고 물길을 정비해서 홍수 피해를 예방했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다들 이를 악물고 일했어요. 그렇게 해서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세계는 이걸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이 세상에 기적 같은 건 없다고 봐요, 전. 기적 같은 성공은 실제로 기적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모든 노력을 기울인 것의 결과입니다. 저는 갈매기로서의 한계를 넘어보고 싶어서 더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그랬더니 더 멀리 보이더군요. 가까이서 보면 한강은 그저 도심지를 흐르는 강물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높이 떠서 내려다보면 한강은 단순한 강 같지가 않더군요. 고대부터 현대까지 우리 역사가 함께 흐르는 물로 만든 역사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강을 볼 때마다 우리 역사를 떠올려 주세요. 그리고 한강에 사는 갈매기들도 사랑해 주세요.